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오늘은 섹션 08 데이터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94페이지고요. 자, 먼저 데이터 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행 또는 열의 입력값을 참조하여 동일한 수식의 결과를 여러 값의 표 형태로 표시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행 또는 열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뭐 행의 값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의 값만 입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행열의 값 같이 입력하는데 가끔가다 뭐 행이나 열, 주로 이제 열이죠, 열 부분의 값을 입력하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극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이제 국어 점수가 70점이고요 영어가 80, 수학이 90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균을 구하고 있죠. 자,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구하고 있습니다. 수식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영어 부분의 점수 대역과 그 다음에 국어 점수의 대역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 현재는 이동국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표는요, 국어, 영어, 수학 7, 8, 9에 대해서 평균이 80점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영어가 70점일 때, 아니면은 80점일 때, 90점일 때, 100점일 때, 또는 국어가 70점일 때, 80점일 때, 90점일 때, 100점일 때, 여러가지 값의 변화에 대해서 결과값을 표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게 뭐다? 바로 데이터 표입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는 하나의 해를 구하는 거지만, 데이터 표는 여러 어떤 값을 변경해서 여러 개의 값을 찾는 게 뭐다? 바로 데이터 표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행 또는 열의 입력값을 참조해서 동일한 수식의 결과를 여러 값의 표 형태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그게 뭐다? 데이터 표다. 그래서 이 안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에 부분 성적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이 데이터 표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평균을 가져와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B11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가져오는 첫 번째 방법, 자,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 자, 그러면 80점 그대로 가져왔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는 하고 참조해서 가져와도 돼요. 자, 평균 B10, B8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80점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자, 평균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자, 11 찍고 컨트롤 V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 참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렇죠? 범위가 바뀌고 있죠? 뭐 우연히 지금 80점이 나왔지만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때는 직접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참조로 가져오시면 돼요. 는 하고 자, 평균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수식을 이용해서요, 자, 여기 있는 수식을 이용해서 자, 이만큼의 범위 중에 자, 영어에 변화되는 값과 그 다음에 국어에 변화되는 값을 이용해서 이 안에 값을 구해줍니다.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요. 이만큼의 범위, 이만큼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에는 자, 국영수에 대한 평균의 수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자, 범위를 지정하고 이제 데이터 표, 자, 각각 영어와 국어, 그러면은 수학은 어떻게 돼요? 수학은 여기 수식에 있는 값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90이에요. 영어와 국어의 변화되는 값에 따른 자, 평균의
값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홈 탭에 있으면 데이터, 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로 갑니다. 자, 행 입력 셀이라고 돼 있죠. 셀. 그럼 뭐예요? 셀을 지정하라는 겁니다. 참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는 요 부분의 데이터 표 안에 평균의 값을 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원본 셀은 어디 있어요? 여기 80 평균을 참조해 온 게 여기 위에 있죠. 원본 데이터는 어떤 거예요? 여기죠, 여기. 영어 점수. 그래서 얘가 보면 행 입력 셀, 그쵸? 행에 입력할 셀을 지정하라. 그래서 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는 이 윗부분을 우리가 열이라고 했고, 그쵸? A, B, C, D. 그다음 왼쪽에 있는 요 부분 숫자를 행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엑셀에서 행과 열을 뜻하는 거고요. 이걸 하나의 데이터 표 개체로 본다면, 요만큼을 데이터 표 개체로 보면은, 자, 이쪽 영어 쪽이 행이 되고요. 영어 쪽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국어 쪽이 열이 되는 겁니다. 자,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예, 그래서 엑셀에서 행열과 반대로 이쪽이 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이 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개체로 보면은 요게 행, 그다음에 요게 열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반대로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 영어 부분이 지금 행의 위치입니다. 행의 위치. 영어가. 그래서 영어가 뭐 70일 경우, 80, 90, 100일 경우잖아요. 그러면 행 입력 셀은 어디서 지정한다? 바로 원본 데이터 얘를 지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영어 부분 지정을 합니다. 자, 열 입력 셀 부분은, 자, 국어 부분이죠. 국어. 그래서 국어가 들어있는 원본 데이터를 셀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어가 70, 영어가 80, 수학이 90일 때 평균 80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 변화되는 값, 영어의 변화되는 값과 국어의 변화되는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값을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 70일 때, 80일 때 평균 80이 나왔다. 그러면 자, 국어 70일 때, 그리고 영어 80일 때, 자, 평균 지금 80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수학은 90입니다. 90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80의 평균을 나올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영어가 90이고 예측을 하는 거죠. 국어도 90이다. 그리고 당연히 수학은 90이겠죠.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 수식에 의해서. 그럼 평균이 얼마다? 9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데이터 표는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데이터 표입니다. 자, 두 번째 출제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제형 문제 읽지도 않고 했었는데, 자, 두 번째 출제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출 상환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목표값 찾기에서 이용했던 데이터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죠. 자, 대출 금액 5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율 연 7%로 5년 동안 갚으려면 월 상환액, 자, PMT 우리가 써서 월 상환액을 구했었습니다. 뭐 또 구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전 시간 강의 참조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었는데, 자, 이 부분을 데이터표로 이제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데이터표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처럼 이자율이 5%, 7%, 9%, 11%일 때였고, 상환 기간이 3, 4, 5, 6년일 경우 어떻게 변화되는 월 상환액의 값을
구하는 부분인 겁니다. 월 상한액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식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는 하고 참조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범위를 지정하고 이 안에다가 값을 넣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쪽에 자, 예측,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자, 행렬을 반대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 연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행이 되는 겁니다. 행. 그 다음에 상한기간, 연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열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값은 자, 여기 원본에서 지정하는 거라 했죠. 이자율, 연은 여기 셀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셀을 찍어야 되고요. 이자율, 연. 열 입력 셀 부분은 상한기간이 열이잖아요. 그 상한기간 연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5천만원 부분 자, 7%의 5년 일 경우 7%의 5년일 경우에 예, 매월 납입 금액 월 상한액은 99만 원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른 값도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자율이 11%다. 자, 기간이 똑같이 5년이다. 그러면 월 납입 금액은 얼마예요? 108만 7천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뭐다? 데이터 표입니다. 데이터 표.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 다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두 개는요. 출제형 1, 2번 같은 경우는 행 또는 열의 값을 두 개 다 입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열의 값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의 값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틀 고정을 잠깐 하고요. 자, 이렇게. 틀 고정 취소를 하고 요걸 내리고요. 자, 여기서 틀 고정 들어가겠습니다. 틀 고정. 자,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요. 자, 대출 상한 현황표에서 대출 금액 B19. 자, 여기 B19 부분. 그 다음에 상한 기간 B21. 아니, 이자율 20. 그 다음에 상한 기간 연 20일을 이용하여 월 상한액 B21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 갖고요. 상한 기간 연 변동에 따른 월 상한액. 자, 이 부분을 구하란 거죠. 자, 이번에는요. 좀 전에는 행과 이렇게 행과 열에 변화되는 값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열에 변화되는 값만 있습니다. 상한기간 연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개일 경우.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정의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행 또는 열이라고 했습니다. 행이거나 열 아니면 행열 둘 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이제 한 개만 나오는 경우에 열의 경우가 예, 열만 나오는 경우인 거죠. 똑같습니다. 데이터 쪽에. 자, 근데 먼저 수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자, 수식을 가져올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값을 나타낸 건 어디? 여기죠, 여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월 상한액 얘를 가져와야 돼요. 월 상한액.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지금 월 상한액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는 하시고요. 월 상한액을 참조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요. 자, 데이터 쪽에 예측 가상 분석 데이터 표로 들어갑니다. 자, 행 입력 셀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 행 입력 셀이 없죠. 그래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 또는 열이라 했기 때문에 지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대신에 열 입력 셀 부분은 이쪽이 열이잖아요. 상한기간 열. 그렇죠? 그러면 상한기간 열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한기간 연. 확인.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5년에 99만 원이다. 5년에 99만 원. 그쵸? 이렇게 나타내죠. 자, 3년에는
154만 4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표 여러 가지의 값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시나리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